네,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누구를 위한 금송아지인가? 요즘 금값이 뭐 엄청나게 올랐죠? 네, 얼마 전에 이렇게 그냥 심심하기보다 이렇게 뚝, 금 한 돈이 얼마 같은 뭐 30만 원이 넘는, 진짜 금값이더라고요. 돌이켜보면 IMF 때 우리 이 국가의 부채를 갖다가 갚기 위해서 온 국민들이 금을 갖다가 팔아서 그리고 국채를 우리 소위 국채 보상 운동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나라의 빚을 갚는데 일조했었던 그 큰 사건이었죠. IMF가요. 이때가 1998년경이었죠. 자, 근데 또 이 금송아지가 이 구한말에 또 한번 나타납니다. 자, 누구를 위한 금송아지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누구를 위한 금송아지는 사실은 세도 정치에 의한 부패한 어떤 정권의 실체를 한번 간단하게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부패한 세도 정권의 실상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정조, 개혁군주 정조의 죽음. 자, 지금도 너무나 안타깝죠. 49살, 시효를 못 넘긴 정조의 죽음. 그리고 그 개혁은 여지없이 무너지면서 바로 그 이어서 아들인 순조가 왕위를 지게 하면서부터 드디어 이 세도 정치는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순조, 헌종, 철종해서 안동김씨, 풍양조씨, 다시 또 안동김씨로 이어지면서 이제는 영민씨, 민비까지 이어지게 되죠. 자, 순조, 헌종, 철종까지 약 60년 이상의 세도 정권을 계속 지속돼 오면서 이제 고종의 부인이죠. 민비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 부패한 세도 정권은 극에 달합니다. 자, 여기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자, 민영준. 또 이분은 이제 1900년대 초에 민영희로 이름을 개명을 한 사람인데, 이런 그 민씨 일족이 정권을 좌우지할 때 바로 이 민영준은 민비의 15촌 조카뻘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15촌이면은 이건 뭐 멀고도 먼 친척이죠. 우리 보통 뭐 사돈의 8촌 뭐 이렇게 일가 친척 해가지고서 우리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데, 뭐 8촌까지를 갖다가 한 가족을 봤을 때 거기에 2배수가 넘어가니까는 사실상은 상당히 먼 그런 그 친척이 외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민씨라는 그 하나 때문에 이 민영준은 큰 출세기를 얻게 되죠. 민영준은 이때 당시에 예조 판서였죠. 예조 판서였고 아주 그 악명도 높았어요. 아주 그 당대에 아주 가부죠. 거부였고, 이런 이 당대 그 세도 대감으로 악명이 높았던 이 민영준이가 이 금송아지 대감으로 더욱 유명했다는 일화. 뭐 알고 계시는 분은 알겠지만 모른다면 이번 기회에 또 알아두는 것도 좋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 뭐 평안감사도 지가 싫으면 뭐 어쩔 수 없다라는 우리 그런 그 말을 많이 씁니다. 자, 평안감사도 지가 싫으면 그만이지. 도대체 평양감사가 어떤 자리길래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자, 평양감사는 평안도, 즉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어떤 소위 지금의 직책으로 본다면은 관찰사 정도의 종이품의 상당히 높은 직위에 있는 거죠. 자, 그러한 이 평안감사는 아무나 보내지를 않았어요. 이 민영준이가 이제 평안감사로 부임하기 이전에 남정철이라는, 역시 그 뒷날 아주 대표적인 그 친일파 중에 한 명이지만, 남정철이라는 사람이 평안감사를 썼을 때 이때 당시에 임금한테 수시로 이 뇌물성 이런 아부를 하기 위해서 많이 갖다 바쳤겠죠. 그래서 온갖 이때 평안도에 진귀한 물건을 구해가지고서 그냥 왕한테 갖다 바치니까 왕은 그냥 남정철이 참 그 사람은 충신이야. 이렇게 그냥 온갖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러다가 그 후임으로 이 민영준이가 평안감사가 돼가지고서 딱 부임을 했는데, 아니 한 달이 못 돼가지고서 임금한테 갖다 바친 게 바로 금송아지란 말이에요. 자, 금송아지, 그러니까 이거 금이 지금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값이 아주 하늘을 치솟는 이런 금인데, 이런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왕에게 바치니까는 왕이 이게 딱 받아보니까는 이게 어안이 벙한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앞에 칭찬했던 그 남정철한테 정철이 그놈 이재범이 아주 큰 도둑놈이었구나. 아니 평안도에 이렇게 금이 많은데 혼자 다 헤쳐먹어? 이런 식으로 또 아주 일갈했다는 아주 웃지 못할 그런 그 천국이 있었죠. 자, 이렇게 금송아지를 갖다 바침으로써 이 민영주는 왕과 왕비, 민비죠? 왕비의 절대적인 신임과 총애를 받게 되고 그와 함께 금송아지 대감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죠. 물론 이 이야기는 우리 그 매천 황현의 오문학이라는 그런 그 오화기문이죠. 오화기문이라는 책에 있는 이야기를 이때 당시의 소설가인 박태원이라는 사람이 갑오농민 전쟁이라는 소설에서 약간 살을 붙였던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런 부정부패는 유독 이런 민씨 집안의 정권의 문제만은 아니었죠. 특히 관직 또의 과거 합격증을 타는 행위는 19세기에 들어서 아주 유독 한 가문에 독점되는 그런 세도 정권이 들어오면서 더욱 심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도 정치기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왕권이 있었을까요? 즉 세도 이 정권기에는 왕권은 약화되고 또 모든 정책은 이런 이 세도 가문의 이 사랑방에서 결정이 됐던 거죠. 자, 권력이 소수 가문에 집중됨으로써 소위 그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근본으로 해서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우리 세도라는 것은 원래 인간 세자, 세상 세자에다가 큰 도자죠, 길도자에서 원래 세도 정치는 의미가 좋은 뜻이었어요. 즉 백성을 근본으로 해서 다스린다라는 정함 조광조가 실천하고자 했던 그러한 정치적인 이념이었죠. 근데 이것이 뭡니까? 이 세가 인간 세자가 아니라 뭡니까? 세력 이런 쪽으로 이게 왜곡의 변질이 되었던 거죠. 자, 이러한 이 부정. 자, 이렇게 구한말. 즉, 민비가 정권을 잡고 개항기에 아주 이 외국의 선진분물이 들어오죠. 이제 어쩔 수 없는 어떤 개항이 이제 열어 제끼면서요. 자, 이렇게 개항기에 보기 좋고 쓰기 좋은 그런 서양의 온갖 자본주의 제품이 들어오면서 이런 권력자들의 그 씀씀이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권력을 등에 업은 민씨 일족들은 진짜 털끝만치의 가책도 없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그 얘기죠. 자, 이런 민씨 정권이 타격을 많이 받죠. 예를 들면 이모군란 또는 갑신정변 이때 타격을 받았지만 이때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바로 청나라였죠. 그러니까 청나라한테 도움을 받을 때 이 갑오 농민 동학혁명이죠. 이때도 청나라 군인을 갖다가 지원군을 요청했을 때 제1선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또 민영준이었죠. 자, 이렇게 청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이모군란 갑신정변을 갖다 진압한 이후에 민씨들의 이 세력들의 힘은 더욱 두드러지게 늘어났죠. 자, 이때 당시에 조정의 판서, 참판, 그러니까 소위 장관, 차관을 비롯한 모든 그 주요 요직에는 거의 민씨들이 장악된 거죠. 그러니까 이 큰 고물의 수령급들, 이런 그 고위직은 특히 평안감사, 아까 얘기했던 평안감사 또는 통계사 이런 이 직책은 민씨 아닌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최소 10년 정도는 민씨들이 아주 그냥 요직을 다 잡아먹고 잡아서 거의 10년 이상 이 민씨들이 정권을 장악했죠. 이때 당시에 민씨성을 가진 사람이 정부의 주요 직책을 가진 사람이 무려 1000여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중앙과 지방의 벼슬자리가 민씨 쪽으로 채워지면서 되니 권력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곳곳에서 부정과 부패가 독버섯처럼 자라나서 민생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된 거죠. 자, 특히 개항기에 이 늘어나는 개화되면 그냥 개화만 됩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늘어나는 개화 비용, 또 권력자들, 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사치 비용,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왕실에서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예를 들면 과거 합격증, 돈을 받고 과거를 합격을 시키는 공부한 사람 아무리 백날 공부해봤자 합격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밀거리가 있거든요. 자, 과거 1000냥, 2000냥, 10,000냥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 합격증을 팔아보니 공부한 사람은 뒷전이고
남놓고 기억해도 모르는 이런 무식쟁이들이 소위 집 있는 빽 있고 이런 그 권세가의 집 자제들이 합격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잦아있다. 그러니 갑오 경장 때 과거제도가 뭐 이때 폐지가 됐겠죠. 자, 그리고 또 뭡니까? 갑오 이모군란 뭐 갑신정변 같은 게 일어나니까 민실 쪽에서는 지들이 뭡니까? 온갖 부정부패를 하니까는 또 밀란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는 그런 두려움에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왕실에서는 그냥 어두운 밤에 또 난이 일어날 게 두려워서 매일 궁궐에서 매일 그냥 전등을 갖다가 수십 개. 이때 당시에 이제 전등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설치가 됐죠. 전등을 갖다 수십 개를 달아가지고 날이 밝을 때까지 켜놓고 또 그냥 뭐 격일제를 가지고서 그냥 매일 그 소위 그 연회를 열어가지고서 소위 조종 대신들과 함께 술 마시고 연회를 즐기고 하다 보니까 날밤을 새는 경우가 매우 많겠죠. 하다 보니까 국가의 정책을 갖다가 여는 그런 어전 회의가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밤새 올라이트 하면서 술 마시다 보니까는 어전 회의, 국정 회의는 대낮에 이렇게 또 열고 하다 보니까 조정은 해가 충천에 떴는데 뜬 이후에야 이 국사 일을 하게 됐으니 아침 회의가 저녁 회의가 되었다는 그런 웃지 못할 아주 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과거 당락 뇌물해서 했다는 부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개판이 개판. 예. 자, 여기다가 또 관직 매매를 또 하는 거죠. 자, 관직은 뭡니까? 수령, 사또부터 해가지고서 모든 이 직책에 따라서 이 관직 매매를 하게 되는데 그 관직 매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액들이 좀 다르겠죠. 뭐 예를 들면은 아주 팔도 감사, 아주 이런 그 소위 그 도지사급들은 뭐 2만 냥에서 3만 냥, 또 군수, 뭐 또 현령 이런 사람들은 1천 냥, 뭐 2천 냥 이런 공정 가격이 정해져 있었다고 해요. 도대체 1,000냥은 얼마고 10,000냥은 얼마고 2, 3만 냥은 얼마인지 지금 시세로 이렇게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은 엄청난 그러한 이 금액이 도사리에 있는 거죠. 대개 보면은 이때 당시에 10,000냥은 오늘날 뭐 얼마냐 이게 사실 정확할 수는 없겠죠. 대부분 우리가 이때 당시에는 뭡니까 쌀값을 갖다가 추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어떤 가치를 매기고 하는데 보통 뭐 10,000냥 그러면 이게 얼마나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뭐 사이트 보면은 보통 한 10,000냥 정도면 한 7억 5천 8억 정도가 된다는 그런 문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2만 냥이면 16억, 10,000냥이면 한 8억 정도를 갖다가 들이밀고 내가 그 관직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와중에 그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을 제가 소개를 시켜준다면은 김창석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자, 이 김창석이라는 사람은 이 사실은 뭡니까? 이 가명에 있었던 아전 출신이에요. 근데 돈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고종한테 10만 냥, 왕실에다가 10만 냥을 상납하고 그리고 받은 그 타이틀이 뭡니까? 균전관이라는 그런 이 직책을 부여받아서 균전관, 소위 그 땅, 토지 관리직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고구 일대의 농민들을 갖다가 쥐어짰죠. 왜? 내가 10만 냥을 갖다가 뇌물 바쳤으니 그 이상은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갑질의 원천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갑과 을, 갑을의 공화국, 대한민국 아주 불명이진 오명이죠. 자, 돈으로 관직을 사서 부임한 자에게 온전한 정치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요. 자, 벼슬을 얻은 자들은 벼슬 나가는 것을 마치 돈벌이나 금캐러 가는 것을 여긴 거예요. 돈을 들여서 벼슬을 얻은 자는 투자 돈을 갖다가 뽑아내는데 혈안이 돼 있는 거죠. 또 이렇게 혈안이 됐지만 또 이것으로 이게 아니라 자기가 또 이 직책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기 중에 수시로 왕실에다가 또 그냥 하루가 멀다 또 이렇게 상납하는 게 많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뇌물을 갖다 계속 갖다 바치면 또 뭡니까? 이 사람 실적이 좋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자, 또 수령들은 자기가 뽑아 모은 것을 갖다가 쥐어짜서 이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누구를 활용을 해야 되죠? 바로 지방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아전배들하고 또 이렇게 결탁을 해야 되겠죠. 자, 아전들은 또 뭡니까? 그냥 또 이 사또의 어떤 이 권한으로 뽑지만은
이 자리가 또 보통 황금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갖다가 또 얻기 위해서 또 수령한테 또 얼마나 또 잘 보여야 된다. 즉 수령에게 자리세를 또 바쳐야 되겠죠. 하다 보니까는 수령 이 아전들 역시 갑질의 원천인 같은 한 통속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 죽고 나는 것은 백성들이고 또 이런 참다 못한 백성들이 이제는 뭡니까? 결국은 패정. 이런 이 부정부패를 갖다가 없애버리자라는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동학혁명에서 나라는 일성이 뭡니까? 탐관, 오리의 어떤 이 탐악을 없애라! 이러한 조항이 있었던 거죠. 자, 이 지방의 말단 아전까지 층층이 부패한 이런 조선, 백성들의 고유를 갖다가 빨아들이는 이런 봉건적 착취로부터 어떤 이 자신의 생존을 지키고자 했던 이 농민들의 외침은 결국은 동학, 혁명, 운동 아니죠. 갑오 농민 전쟁이 더 올바른 그 표현이겠죠. 이쪽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금송아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고종민비? 백성은 안전히 뒀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권력, 나의 명예만 되면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에 바친 목적이겠죠. 자, 모대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